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부산 해운대 일대에서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은 외국인들이 폭죽 난동을 벌이면서 논란이 됐죠. 이제 해운대 해수욕장에선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될 뿐만 아니라 모든 해수욕장에서 야간 취식 자체가 금지됩니다. 황보람 기자입니다. 장마가 주춤했던 오늘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입니다. 추억 만들기에 한창인 피서객들. 그런데 곳곳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외국인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지난 주말 해운대 일대에서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외국인들이 폭죽 난동을 벌이면서 논란이 됐는데 여전한 모습입니다. 해운대구청은 해운대 해수욕장 일대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합니다. 오는 18일부터 일주일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 2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단속에 나섭니다. 적발되면 최대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부과한다고 하면 사람들 다 쓰고 다니니까 안심되기도 하고 놀러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당분간 야간에 해변에서 먹는 치맥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는 18일부터 부산 모든 해수욕장에서 야간 취식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해수부의 야간 집합 제한 행정명령에 따라 오는 25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이 시행됩니다. 단속 시간은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입니다. 하지만 야외에서 취식을 못할 경우 감염 우려가 더 큰 실내에 피서객들이 몰릴 수 있습니다. 여기다 집합 제한 명령이지만 취식만 안 하면 2명 이상 모여도 단속 대상이 아니라서 단속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명 이상이 모여 음료를 마시는 등 취식행위는 단속이 되나 대화를 하는 것은 단속 대상은 아닙니다. 한편 오늘 부산에서는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없었지만 경남은 창녕에 거주지를 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남성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마산 의료원에 입원했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인천시가 바이오 기업 등을 유치하면서 도약하는 배경에는 바로 인천공항이 있습니다. 24시간 공항이 없는 부울경 지역은 이 인천시의 성장을 부러운 시선으로 구경만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길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2의 반도체로 불리는 바이오 산업. 국내에서는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선두주자입니다. 지난해 1조 8천억 원의 매출을 올린 두 기업은 나란히 인천 송도에 본사와 국내 공장 등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인천공항 때문입니다. 바이오 기업 제품들은 특성상 항공 운송만 가능합니다. 온도가 변화가 되면 약품의 성분이 변화되기 때문에 실제 이제 환자한테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외국에서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경우는 항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은 인천 바이오밸리에만 장기적으로 40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생산 규모를 계속 키우는 두 회사는 고용도 계속 늘어납니다. 셀트리온의 상시 채용은 이달에도 진행 중입니다. 셀트리온 공장을 시장으로서 인천에 직접 유치한 송영길 의원은 24시간 운항 공항이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인천에 첨단 산업이 들어올 수 있었던 핵심 이유는 인천국제공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부울경이 조선산업과 기계산업, 원자력 관련 산업에서 첨단 산업으로 전환을 하려면 승객만이 아니라 대형 화물기가 뜰 수 있는 국제공항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반도체 산업 역시 항공 화물로만 운송이 가능합니다. 항공 물류가 필수적인 첨단 기업이 부울경에는 없는 이유입니다. 김해공항 확장안을 고집하는 국토부는 30년 뒤에나 부울경 신공항을 다시 논의하자는 의견입니다. 앞으로 30년 동안 부울경 지역에 바이오 등 첨단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역시 어렵다는 뜻입니다. 김해공항을 확장하면 화물기의 이착륙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연간 화물 수송량은 더욱 줄어듭니다. 지역 경제의 미래가 점점 더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KNN 길재섭입니다. 파행을 거듭하던 경남도의회가 마침내 후반기 원구성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불거진 갈등이 의회 운영에 짙은 먹구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3번의 연기 끝에 결국 하루가 밀려 개회한 경남도의회 본회의. 야당 몫이었던 제2부의장 선거에 결국 여야 모두 후보를 냈습니다. 통합당 예상원 의원을 5표 차로 꺾고 여당 이종호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형님, 누님, 아우님을 좀 더 잘 모시라는 그런 명령으로 알아듣고 후반기 형님, 누님, 아우, 언님 잘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임위도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며 결국 2위 끝에 표결까지 가는 산통을 거치면서 배정을 마쳤습니다. 제2부의장 선출과 상임위 배정이 끝나면서 일단 끝간데 없어 보이던 갈등은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혼란에 대한 책임 논란과 함께 앞으로의 전망 역시 여전히 밝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민주당 중앙당에서 재심 중인 김하영 의장, 장규석 제1부의장에 대한 제명 조치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제명을 하자니 김경수 지사 도정 수행의 부담이고 안 하자니 가뜩이나 약한 민주당 결속력이 와해될 위기입니다. 여기에 원구성 내내 막말과 고성이 오간 여야 의원들, 리더십에 큰 상처를 받은 의장단, 부의장 자리를 빼앗긴 뒤 소통 대신 강력한 투쟁을 예고한 미래통합당 등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KNN 표중입니다. 이번 장맛비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주민과 자원봉사자 등이 피해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어제 집중호우 때 동천이 범람하면서 침수 피해가 발생한 부산 범일동과 범천동 일대 지역에서는 상인과 주민, 자원봉사자, 공무원 등이 피해 복구에 나섰습니다. 또 대한적십자사는 이재민 휴인 가구에 긴급 구호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5단독은 하루에만 자가격리를 2차례 위반하고 훔친 카드로 성매매까지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를 하던 도중 하루 2차례나 집에서 나와 주점, 노래방 등을 방문하고 카드와 현금 등을 훔쳐 성매매까지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어제 악천후로 취소됐던 한국여자골프투어 IS 동서 부산 오픈 1라운드가 오늘 부산 스톤게이트 컨트리클럽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유일한 신규 대회로 총 10억 원의 상금이 걸렸으며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에 활약하는 김효주, 김세영, 이정은 등 120명의 국내외 골퍼들이 참가해 우승을 경쟁하고 있습니다.